겨우 청소부 주제에 무슨 통역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날 아무도 보지 않던 제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닿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배경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 시선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기처럼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고 해야 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금, 아니,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연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바닥에 손을 대며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아직 공기가 텅 빈 오피스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둑한 새벽 조명 아래서 비치는 제 그림자를 보며 저는 늘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다짐과 달리 때론 하루가 너무 길고 버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서 있어도 시선을 들지 않았고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도 제게 말을 거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듯이요. 저는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되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직장인들의 태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은 마음이 아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말을 다시 꺼내곤 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다. 저에게 이 말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는 편이 이해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무렵 제 인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민수의 병원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엄마 선옥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식당일과 청소일을 두세 개씩 겹쳐 하시며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도 약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와 민수를 보면서 저는 꿈을 말할 권리를 스스로 접었습니다. 저는 원래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낯선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포기했고 대신 여러 나라의 언어책을 중고로 사 모으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꼭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너는 알고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길게 남아 제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청소부 일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길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밖에서 보이는 미국의 도시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모습은 제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층이 있는 회사 건물 어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더는 제가 더더욱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관리 책임자였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엄격하기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는 엄격함을 넘어선 오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헤더가 제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연, 청소는 청소부답게 조용히 끝내요. 회의실 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쿡 하고 아파왔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면서도 가슴 깊이 숨겨둔 어떤 열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습니다. 제 능력, 제가 오랜 시간 독학으로 쌓아온 그 언어 실력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보여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틈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 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조금 더 지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익숙한 언어의 억양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협력이 어렵습니다.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임원들이 당황한 듯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본사의 회의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윤재라는 팀장이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급하게 잡은 회의였고 전문 통역사가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안에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바닥을 닦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능력,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지만 제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회의실 문을 두드려도 되는 걸까? 헤더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임원들의 표정,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듯한 그 눈빛들, 그것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꼭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 오히려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제게 향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청소부가 무슨 통역을.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CEO이자 회장의 아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냉정함으로 유명했지만 그 눈에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필요한 언어들은 제가 모두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노아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질문하듯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제가 처음으로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서서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제 목소리가 공간에 번져간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한 문장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을 삼키는 듯 고요했고 임원들의 시선은 얼어붙은 채 제게 향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청소 도구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닦다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기에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선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무언가 판단하려는 듯 깊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해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눈빛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지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청소일이나 마무리하세요. 그는 차갑게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향한 기대를 최대한 낮추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손을 들어 그들의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특유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지연,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필요한 언어들은 모두 통역 가능합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오래도록 묻혀있던 두려움과 자책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결정은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즉시 뒤바꿨습니다. 임원들의 불만 섞인 시선, 헤더의 날카로운 눈초리, 브라이언의 황당하다는 표정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던 지난 시간들이 오히려 제게 강한 침착함을 주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본사의 회의 장면이 다시 이어졌고 윤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협상안의 조정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서 영어로 다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흐름을 타며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가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은 놀람, 마지막에는 경청. 그 변화가 제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역을 이어가는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뚝뚝하지만 집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인정하려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가슴 안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제가 숨겨온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브라이언이 불쑥 저를 끊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단어 하나만 틀려도 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는 제 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제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순간 브라이언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지금은 그녀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는 브라이언의 태도를 잠시 굳게 만들었고 저는 다시 회의 내용을 전달해 나갔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더 빨리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해하던 부분들이 제 통역을 통해 분명히 해석되었고 한국 본사와 미국 본사 사이의 긴장도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통역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잠시 화면 속 윤재와 제 시선이 닿는 듯한 착각이 일었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 능력을 알아봐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했던 눈빛이 이제는 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헤더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사소한 실수라도 찾으려는 듯 제 주변을 맴돌며 서류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회의실 안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지연. 그는 제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 얼마 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방금 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과하게 담겨 있지 않았지만 분명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아는 눈을 조금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존재가 투명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손에 쥔 청소 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구는 제가 살아온 시간과 현실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제가 했던 일은 그 도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질감이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회사 전체에 임시 위기 탈출이라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고 저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헤더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특이한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경고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당신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회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시기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미리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상황을 판단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아는 회의 출석자 명단에서 제 존재를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분명히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더의 경계, 브라이언의 시기,
주변 직원들의 을에 생기는 뒷말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저는 조용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날, 그 사실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 인생의 새로운 흐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통역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하던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을 걸어 들어가는 제 마음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고, 제가 해야 하는 업무는 바닥을 닦는 일이었지만, 어제 제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 제 삶의 무게 중심을 조금 흔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부분을 깨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따라 걸을 때 몇몇 직원들이 저를 힐끔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가는 일조차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서로 속삭이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통역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긴장과 책임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끝날 즈음 헤더가 저를 찾았습니다. 지연 CEO가 지금 당신을 부릅니다.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불만이 담겨 있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무거움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노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넓은 책상 뒤 창가에서 노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 부드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 당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고자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협력팀의 통역 및 보조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급은 조정할 것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통역이나 사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칭찬보다 깊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청소부 휴게실이 아니라 해외 협력팀 근처 책상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무시와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부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사무실로 이동하자 믿기 어렵다는 듯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속삭임들이 제 등에 꽂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던 제가 보이기 시작했으니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과의 이메일, 통역 요청, 보고서, 번역, 회의 일정 조율 등 하루 종일 언어를 다루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혼자 쌓아온 능력들이 하나둘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에서 긴급 협의 메일이 오면 일본어로 답변을 작성했고 유럽 지사의 스페인어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각 언어를 바꿔가며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이상한 기쁨이 제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파트너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초반에 연결이 불안정해 일부 내용이 영어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담당자들은 자료를 다시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나서서 빠르게 정리된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회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유럽 파트너 측에서 말했습니다. 지연님, 덕분에 협의가 원활해졌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제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직원들은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은 제가 해외 업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명확히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서 번역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그 서류는 애초에 제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건 당신 책임입니다. 그의 말투는 함정이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일부러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었기에 말하지 않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청소부였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 가족의 사정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병원비 때문에 대학도 못 갔다며? 불쌍하긴 한데 회사 일에 끼어드는 건 좀 누군가 제 과거를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하는 성격이었고 사적인 이야기를 회사에서 떠들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과거가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선들은 이전의 무시와는 또 달랐습니다. 동정과 불편함, 경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용해졌고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자리 근처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브라이언의 그림자가 자주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실수를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통역회의 준비를 돕기 위해 빈 회의실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서 원본은 없애고 수정본만 남기세요.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브라이언과 잘 모르는 담당자가 간단한 협의 중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단순한 협업 조율이 아니라 명백한 부정 의혹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발걸음을 때려다가 다시 굳어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음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비리는 분명 회사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보이는 사람으로 올라오자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제 능력을 바라보지만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저를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남은 업무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능력을 드러낸 순간부터 저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저를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를 문틈 사이로 들었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회사 안을 거닐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기에 누군가의 견제나 적의를 느낄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불길한 징후들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헤더가 굳은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 CEO 회의실로 오세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감정은 억눌러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승리감을 느끼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노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노아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 이 문서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질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서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계약 초안을 요약한 것이었는데 일부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의로 오역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문장이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지연 번역본이라는 표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전달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문서 제가 직접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못한 건 지연 책임 아닙니까?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조작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헤더는 거의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청소부 출신을 업무에 투입하는 건 무리였던 거죠.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노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압박감이 그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아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저를 향한 시선은 연민과 의심,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투명한 존재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력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였던 건가? 나는 결국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지연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진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아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이 오해를 반드시 풀겠습니다. 노아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언어로 그리고 사실로. 노아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메일과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브라이언이 문서를 조작했다는 명확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문서가 서로 다른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원본은 삭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시스템 내부 로그에는 삭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들고 노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 문서의 수정 기록입니다. 제가 번역한 적 없는 문장이 누군가에 의해 삽입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노아는 조금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다국적 합병 미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합병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 본사, 한국 본사, 일본 지사, 유럽 파트너까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장된 자리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고 헤더는 멀리서 제 모습을 불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의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고 곧 문제의 문서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서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원본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각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차례대로 사용하며 문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대표들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조작한 사람을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브라이언에게 향했고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의 부정이 드러나며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합병 미팅은 지연의 통역과 조율 덕분에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국 본사의 윤재까지도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지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오해가 풀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가운데 노아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연, 오늘 당신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심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 앞에는 이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비리가 폭로되고 합병 미팅이 마무리된 그날 이후 회사 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제게 보내는 시선은 불편함과 의심이 아닌 존중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고, 누구도 제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빛 아래로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과도한 주목은 때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들은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청소부로 일했던 구역을 지나갈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긴 축하와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고개를 깊게 숙이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지연,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던 시절, 그 누구보다 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아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지난 폭풍 같은 사건들보다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 들어오세요. 노아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의를 이사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번 합병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조금 띠며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지연, 우리는 당신에게 임원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춘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통역 업무를 맡고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진실을 증명한 끝에 저는 이제 임원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어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도 성실함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도요. 그의 그 말은 저 자신조차 믿지 못했던 제 가능성을 끌어올려주는 결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외 총괄 책임자 지연. 이름이 회의장 스크린에 뜨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축하했고, 일부는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더는 회의장 뒤쪽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저는 잠시 그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무시하며 던졌던 말들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만 하라. 그 말은 오래전 제 가슴을 깊게 상처낸 말이었지만, 그 말 덕분에 더욱 단단해진 제 과거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헤더는 제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억눌린 부끄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축하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는 제 성장과 치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총괄 역할은 제게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파트너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의 국제적 기반을 단단하게 나아가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제 이름은 점점 더 많은 회의와 보고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회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건강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임 CEO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사회 의장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연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과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차기 CEO 후보로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숨을 삼키며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제안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한때 청소부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걸었던 제가 이제는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곧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차기 CEO 지연. 그 문장이 발표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안에서 지나온 날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걸어가던 복도의 차가운 바닥, 동생 민수의 병실에서 들리던 약한 숨소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지연아, 보이지 않아도 꼭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노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연. 당신은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잔잔하지만 강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건네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맨스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러나 서로의 삶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관계였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문득 가족이 떠올라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CEO가 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대견하다. 그 말 뒤로 흐르는 울음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저보다 더 큰 마음으로 저의 인생을 버텨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는데 이제 누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깊은 죄책감과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은 제 마음의 진실이었고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사의 정식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회사 복도의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언젠가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옵니다.